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태평양 전쟁이 있는데요. 태평양 전쟁의 이제 핵심 전쟁의 전환점이 됐던 미드웨이 해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은 이제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이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폭격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초기 단계에서는 일본이 미국의 그 태평양 함대의 핵심인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함으로 인해서 미국 해군이 거의 괴멸에 가까운 그 피해를 입었었기 때문에 그 진주만 기습 이후에는 일본이 태평양의 북쪽인 쿠릴 열도에서 남쪽인 그 솔로몬 군도에 이르기까지 태평양의 서쪽 지역 전역과 인도차이나 반도 및 그 주변 지역을 다 점령을 해서 일본 제국을 이제 건설해 나가는 기반을 닦은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 태평양 전역을 점령하지 못하고 태평양의 서쪽 지역과 인도차이나 반도 그 주변 지역까지만 점령한 게 결국은 일본의 이제 한계 상황이 됐었는데요. 그 이유는 일본이 그 미드웨이 해전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진주만 기습은 1941년 12월 7일이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인 1942년 5월 달에는 일본이 남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즉 호주 바로 북쪽 지역입니다. 남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과 이제 일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루어졌던 전투가 산호해 전투입니다. 산호해 전투. 그러니까 산호초로 많이 뒤덮여 있는 그 바다라고 해서 산호해라고 하는데요. 1942년 5월에 일본 해군이 남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전을 벌인 전투가 산호해 전투인데, 산호해 전투에서 일본이 패배하고 미국이 승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은 남태평양으로 진출하는데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1942년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딱 3일 동안 하와이의 북서쪽에 있는 미드웨이 섬 서쪽 해상에서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게 발생이 됐고, 그 3일간의 전투에서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와이 진주만 폭격 이후 6개월 동안 태평양에서 주도권을 가졌던 일본이 이제는 주도권을 미국한테 내주는 형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드웨이 해전 이후에는 미국이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을 쥐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드웨이 해전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부인 태평양 전쟁의 그 핵심적인 전투로서 그 전에 6개월 동안 태평양 전쟁 개전 이후 6개월 동안 일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패배함으로써 전쟁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갔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전투고요. 영화로도 여러 차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2019년 말에, 즉 작년 말에 미드웨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미드웨이 해전 뭐 이런 명칭의 영화로도 소개된 바가 있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재미있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미드웨이 해전이 이제 발생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1942년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딱 3일 동안 발생이 됐고, 그 6월 7일 날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이제 승리해 가지고 미드웨이 해전이 이제 종료가 되는데요. 그 1942년 6월 7일은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한 날로부터 정확하게 6개월이 된 시점입니다. 하와이 진주만 기습이 1941년 12월 7일이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이 됐었고, 그로부터 6개월 동안은 일본이 해상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미드웨이 해전이 종료된 1942년 6월 7일 그 시점부터는 이제 미국이 해상 주도권,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을 쥐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이 발생되기 한 2개월 전에, 그러니까 1942년 4월입니다. 그때 미국 하와이에 미 해군 정보부 아모 해독반에 이런 내용의 이제 무선 통신 내용이 감청이 됩니다. 즉 일본의 정찰기들 간의 이제 교신 내용들이 다 감청이 되는데요. 그 전에 미국 해군 정보부는 일본의 암호 체계를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암호를 다 해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942년 4월 들어서 암호 내용에, 정찰기들의 암호 내용에 AF라는 명칭의 그런 용어들이 계속 등장하는 암호 교신 내용이 감청이 됩니다. H는 하와이를 칭하는 건데요. AF는 뭘 칭하는지가 좀 불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정찰기의 암호 내용 중에 AF 주변을 통과하고 있다. AF 주변을 통과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감청이 됐고 그게 해독이 되는데, 미군 입장에서는 AF가 뭔지를 이제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게 뭔가 고심을 했었는데요. 그 감청된 항공기 정찰기들의 비행 경로를 추적해 보니까 이건 미드웨이 섬, 즉 하와이 북서쪽에 있는 미드웨이 섬을 칭하는 걸로 심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모 해독반의 조제프 중령은 그 당시에 미군의 이제 니미츠 제독, 해군 장군을 제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모 해독반, 정보부 아모 해독반의 조제프 중령은 그 당시 그 지역을 이제 관할하는 총사령관이었던 미 해군의 니미츠 제독에게 건의를 합니다. 최근 4월 달에 일본의 정찰기들의 통신 내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AF라는 그런 용어가 계속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런데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AF라는 용어가 미드웨이 섬을 칭하는 걸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정찰 비행도 많이 증가하고 AF라는 용어가 계속 사용이 되고 있고, 그렇다라는 것은 미드웨이를 일본이 이제 침공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 그러면서 조제프 중령이 니미츠 제독에게 이런 건의를 합니다. 가짜 통신문을 평문 형태로 한번 전송을 해보자. 즉 미드웨이 섬에서 하와이 섬으로 그러니까 전신을 보내는데 암호화된 비문 형태가 아니라 암호화되지 않은 그냥 평문 형태로 보내자. 가짜로 한번,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식으로 AF가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짜 전문을 보내보면 일본이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무슨 교신 내용을 서로 교신할 거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AF가 어디를 칭하는 건지, 즉 미국 정보부에서 하기는 AF가 미드웨이 섬을 칭하는 걸로 심증은 드는데, 그걸 확신하기 위해서는 그 가짜 전문을 한번 보내보자라고 해군 중령이 니미츠 제독에게 건의를 했고, 그 가짜 전문을 평문으로 보낼 때 전문의 내용은 이렇게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미드웨이 섬의 담수 시설이 고장났다. 담수라는 것은 이제 그 민물이지 않습니까? 육지에 있는 뭐 그런 민물, 그러니까 염수에 대응하는 개념, 짠물이 들어가 있는 소금기가 있는 염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그 민물, 짠물이 아닌 거, 그런 것들, 염분이 아주 소량으로만 들어있는 그런 물을 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 규모의 담수호, 민물 호수가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라고 하듯이, 그 담수라는 것은 염수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짠물이 염분이 최소량으로 들어있는 그런 민물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미드웨이 섬에 담수 시설이 고장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 비밀 전문이 아니라 비밀화되어 있지 않은 그냥 평문 형태로 그 문구를 이제 보내보자. 즉 미드웨이 섬에서 하와이 섬에 미국 해군 앞으로 그런 전문을 보내보자라고 건의를 했고, 니미츠 제독 입장에서도 그 건의를 받은 게 1942년 4월인데 그에 앞선 3월 달에 이미 일본 해군의 정찰기가 미드웨이 섬에 정찰을 왔었다라는 것을 이미 안 상태였기 때문에 그 건의 자체가 좀 타당하다 라고 생각해서 건의를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미드웨이 섬에 담수 시설이 고장났다라는 그 전문을 평문 형태로 미드웨이 섬에서 하와이 섬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로부터 이틀 후에 일본 해군 정찰기에서 이런 통신 내용을 취한 게 감청이 됩니다. 즉 AF의 물이 부족하다. AF의 물이 부족하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미군이 그 전문을 가짜로 보낼 때는 미드웨이라는 섬에 담수 시설이 없다라고 한 거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 일본 정찰기의 통신 내용이 감청된 내용에 의하면 미드웨이 섬에 AF의 물이 부족하다라고 한 것이니까, 결국은 그 일본이 AF, 즉 일본이 이제 AF라고 칭하는 것은 결국 미드웨이라고 칭하는 것이라는 게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분명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군은 일본의 다음 공격 목표가 미드웨이 섬이라는 것을 간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목표는 파악을 하게 됐는데, 그럼 일본 해군을 상대로 미국 해군이 어떻게 그 전투를 치를지가 고민인데요. 그 당시에 해군 전력의 차이에 있어서는 미국 해군보다 일본 해군이 3배 가까이 그 해군의 병력이, 또 해군의 그런 그 군함, 항공모함 규모, 이런 해군의 전력이, 전체적인 해군의 전력이 일본 해군이 미국 해군의 3배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해군 총사령관이 이제 그 야마모토 해군 대장, 그리고 나구모 해군 중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연합함대 총사령관은 야마모토 해군 대장이고, 그 다음에 일본 해군의 기동함대의 이제 사령관이 나구모 해군 중장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연합해서 일본의 함대를 지휘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일본 해군의 전력이 항공모함이 4척, 그 다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전함인 야마모토호를 비롯해서 11척의 그 세계적인 전함이 또 있었고, 뭐 순양함, 구축함 이런 것도 당연히 많았었고, 그에 반해서 미국 해군의 전력은 그것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세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력에 있어서 3배 차이가 나다 보니까 미국 해군의 이제 니미츠 제독 입장에서는 서로 그 정규전으로서 전면전을 치르면은 서로 함포전, 함대함, 그 해군의 이제 그 군함끼리 대포 공격을 하는 걸 함포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함포전을 하게 되면 미국 해군이 전멸해버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결국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본의 함대를 미국의 그 항공모함에 탑재되어 있던 그 항공기, 즉 그 함재기라고 합니다. 함재기들이 일본 함대를 먼저 발견하고 먼저 기습 폭격을 해야 된다. 즉 미국의 항공모함에 탑재되어 있던 그런 전투기들, 그걸 함재기라고 하는데요. 그 함재기들이 초계 비행을 통해 가지고 일본의 함대, 그 야마모토 함대를 먼저 발견해서 먼저 그 함대를 그 기습 폭격을 하는 게 유일한 승리의 방법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암호를 해독한 시점은 일본의 진주만 폭격인 1941년 12월 7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1942년 4월 달에 미국의 정보부 이제 미 해군의 정보부 암호 해독반에서 이제 그 암호를 AF라는 암호를 해독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니미츠 제독은 착실하게 대비 태세를 갖춰온 거고 드디어 2달 후인 1942년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3일 동안 이제 해전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그 해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와이 북서쪽에 있는 미드웨이 섬의 서부 지역에서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단은 자신들의 함대는 미드웨이 섬의 북동쪽에 이제 배치를 한 상태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정찰 비행정들이 미드웨이 섬의 북서쪽에서 남서쪽까지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정찰 비행을 합니다. 미드웨이 섬의 북서쪽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부채살 모양으로 이렇게 정찰 비행을 해가지고 결국은 일본의 함대를 먼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에 탑재되어 있던 그 함재기들이 엄청나게 수직에 가까울 정도로 급강하 비행을 해가지고 6분 동안, 단 6분 동안,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단 6분 동안 일본의 그 항공모함들을 향해서 거의 수직에 가깝게 급강하, 갑자기 내려가는 게 급강하지 않습니까? 수직에 가까울 정도로 급강하 비행을 해가지고 6분 동안 일본 항공모함 13척을 격침시켜버립니다. 즉, 그 폭파시켜가지고 침몰시키는 겁니다. 그걸 비롯해가지고 일본군은 총 항공모함 4척이 침몰을 하고 순양함 1척, 그 다음에 비행기는 248대의 항공기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일본군 전사자는 3천여 명이 됩니다. 3천여 명. 그에 반해서 미국의 피해는 항공모함 1척이 침몰하고 구축함이 1척 침몰하고 그 다음에 항공기는 150대 정도가 이제 격추가 되고 그에 반해서 전사자는 일본 해군은 3천여 명이 전사하는데 미국은 그의 10분의 1 수준인 300여 명만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압도적으로 미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력에 있어서 해군 전력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일본 해군의 전력이 3배 가까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피해에 있어서는 미드웨이 해전 단 3일 동안의 그 해전의 결과는 결국은 미국이 기습 폭격을 했고 그 중에서도 단 6분 동안 미국의 그 항공모함에 탑재된 그 전투기들이 일본의 항공모함을 향해서 수직에 가까운 급강하 비행을 단 6분 동안 해가지고 항공모함 3척을 격침시키는 등 총 4척의 항공모함을 격침시키고 순양함 1척, 그 다음에 일본 전투기는 248대를 격추시키고 그 다음에
그 해군의 그 인명 피해는 3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치명타를 안기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미군의 피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모함 한 척 격침, 구축함 한 척 격침, 항공기는 150대 격추, 그다음에 해군 인명 피해, 즉 사망자는 한 300여 명밖에 안 되는 그러한 그 상대적으로 그 적은 손실을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손실을 이제 발생시키면서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미드웨이 해전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진주만 폭격 이후 6개월 동안 일본이 해상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을 이제 반전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이 승리한 이후로는 계속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이 패전했던 이유를 한 5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해군 전력이 미군보다 일본이 더 3배 정도 더 막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세계 최대 규모의 전함, 즉 전투 군함이었던 야마모토호라는 그러한 군함, 세계 최대 규모 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상대로 패전할 수밖에 없었냐. 또 그 결과로 해상 주도권을 자기들 일본이 6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미군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었냐. 이런 일본의 패전 이유를 5가지 정도로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태평양 전쟁 내내 그 일본한테 치명타를 안겼던 정보전에 약했습니다. 정보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런 국가 간의 또 전쟁 또는 전투 상황에서 정보라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그 정보에 있어서 정보전에 있어서 일본이 미국보다 부족했다라는 게 첫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의 해군 총사령관인 야마모토 해군 대장이 그 너무나도 막강한 일본의 해군 전력을 과신하고 좀 안이하게 대응해서 방심을 했다. 하와이 진주만 폭격도 일본이 이겼듯이 미드웨이 해전도 자기들이 당연히 이길 걸로 기대를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미드웨이 해전이 이반되는 과정, 그러니까 미드웨이 해전 자체는 1942년 6월 달에 발생이 되는데 그보다 2개월 앞선 1942년 4월에 미드웨이 해전이 이미 계획 중이었었고 그 계획 중인 상황에서 미국의 전투기들이 일본의 수도 동경, 즉 도쿄를 첫 공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한 게 1941년 12월 7일인데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본은 그 하와이 진주만 폭격으로 이제 해상 주도권을 이제 한 4개월 정도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국 본토를 침공할 계획을 이제 구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그 하와이 북서쪽에 있는 미드웨이라는 섬을 또 공격하자라고 이제 했었는데요.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던 게 1942년 4월, 즉 일본의 미국 진주만 폭격일로부터 한 4개월이 지난 1942년 4월에 일본은 이미 미드웨이라는 섬을 공격할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투기들이 일본의 수도 도쿄를 처음으로 공습을 해가지고 일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수도가 미국 전투기에 의해서 공습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미드웨이 섬을 점령하고 그 주변에 있는 미국 함대를 다 섬멸해버리자라는 것을 이제 목표를 잡고 추진 계획을 이제 더
급하게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착실히 자기들은 미국을 공격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걸로 생각하고 너무나도 자기 일본 해군의 규모를 과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이하게 대응하고 방심했기 때문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패전한 거 아니냐.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태평양에 있는 미드웨이 섬을 점령하는 것과 또 주변에 있는 미국 해군의 함대를 섬멸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쫓다 보니까 그 일본의 그러한 그 움직임이,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미드웨이 섬도 점령하고 그 주변에 있는 미국 함대도 섬멸하고 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해군의 정찰에 의해서 다 노출이 돼가지고 기습 폭격을 당한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이유라고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정찰 비행을 소홀히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찰 비행. 그러니까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드웨이 섬 북동쪽에다 미국 함대를 이렇게 좀 숨겨놓고 정찰 비행을 굉장히 부지런히 한 겁니다. 미드웨이 섬의 북서쪽에서 남서쪽까지 부채살 모양으로 촘촘히 정찰 비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일본 함대를 먼저 발견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기습 폭격을 한 겁니다. 급강하 전투기를 동원해서 6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일본의 항공모함 3척을 격침시키고 또 추가로 한 척을 더 격침시켜가지고 일본의 그 주력이었던 항공모함 4척을 격침시켜버리는 전과를 이제 올리게 된 거였는데요. 그런 식으로 정찰 비행을 잘 했기 때문에 일본의 함대를 먼저 발견해서 기습 폭격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일본은 그런 정찰 비행을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게 네 번째 패전 이유다라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패전 이유는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했던 미국의 해군의 한 간부가 했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미군의 승리는 행운이라는 혜택을 받은 거다. 행운이라는 혜택을 받은 거다. 반대로 해석하면 일본은 아군이 있어서 대패라는 참사를 당한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쟁에는 이제 행운도 많이 이제 따르는 것 아니겠냐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미국이 그동안은 일본의 그런 함대가 미국의 기습 폭격을 여러 차례 이제 받긴 받았는데 잘 막아냈었는데 그 미드웨이 해전에서만은 그 6분 동안의 짧은 미국 전투기들의 수직에 가까운 급강하 그런 기습 폭격을 막아내지 못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아군이 있었기 때문에 행운의 반대인 그런 불행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대패를 당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5가지 이유 때문에 일본 해군이 미국 해군을 상대로 이제 패배해서 진주만 폭격 이후 6개월 동안 일본이 해상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드웨이 해전에 패전함으로써 해상 주도권이 일본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로부터 이제 나중에 다양한 전투에서 일본은 계속 쇠퇴기를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 전투, 크고 작은 전투에서 물론 일본 해군이 이길 때도 있었지만 질 때도 이제 상당했고 그래서 전체적인 전쟁의 큰 흐름은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한 이후로는 일본이 쇠퇴기를 걷게 됐고 나중에 이제 1945년 2월부터 3월까지는 그 유명한 이오지마 전투라는 게 있었고 또 1945년 이제 5월 무렵에는 이제 오키나와 전투에서도 계속 미국이 승리하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한 2, 3개월 후에 일본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그 원자폭탄, 또 3일 후인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그것 때문에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하게 돼서 태평양 전쟁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이 완전하게 종료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 다 아실 겁니다. 여하튼 오늘 이 시간에는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넘어가 버리는 전환점이 됐던 미드웨이 해전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